많은 음식 속 다양한 비법들, 그 속에 숨겨진 1mm의 레시피를 찾아라. 음식 맛의 황금 비율 황금 레시피. 봄 기온이 가득한 요즘 산을 찾는 등산객들이 즐겨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쌉쌀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도토리묵. 보통 어떻게 먹을까요? 도토리묵 하면은 생각나는 음식은? 무침 양념장 해가지고. 무침 아니에요? 무침이요? 네. 묵무침? 네, 묵무침. 왜요? 여러 가지 섞어서 야채하고 섞어서 먹으면 맛있죠. 무게에 갖가지 신선한 채소와 양념을 더해서 즉석에서 버무려 만드는 도토리묵 무침.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묵밥 혹시 이제 조금 썰어서 위에 꾸며서 먹으면 좋죠. 도토리 묵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지 도토리 묵밥에 뜨끈뜨끈하게 해서 밥 말아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옛날 흉년이 들면 끼니를 대신하던 구황식에서 오늘날 별미로 자리 잡은 음식 묵밥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봄철 나른한 몸을 깨워줄 도토리묵 무침과 묵밥의 황금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곳에 위치한 한 도토리 음식 전문점. 주차장부터 이미 차가 가득한데요. 입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의 끊임없는 행렬. 150석이 훌쩍 넘는 가게 안은 어느새 인산이네. 빈자리 하나 없이 꽉 들어찼습니다. 사장님, 예. 왜 이렇게 바빠요? 아, 저희 집 원래 바쁜 집인데요. 아니, 연매출이 얼마나 되시는데요? 연매출이요? 연매출이 최소한 10억 이상. 연매출이 10억 이상이라고요? 믿기 힘들 만큼 큰 액수. 과연 사실일지 확인해봤는데요. 보이시나요? 지난해 매출만 약 12억 원. 연매출 12억 대박의 힘. 이 도토리묵 무침에 있다는데요. 이 도토리묵이 12억을 10여 가지가 넘는 이곳의 다양한 도토리 음식들을 제치고 당당히 대표 메뉴로 이름을 올린 도토리묵 무침. 도대체 어떤 맛인 걸까요? 일단 고소하고 부드럽고 되게 맛있네요. 별다른 것 없이 평범해 보이지만 먹어보면 확실히 느껴지는 특별함. 일단 묵부터가 다르다는데요. 다른 도토리집이면은 젓가락질도 안 될 만큼 그냥 부석부석 퍼질 이렇게 부서지죠. 끊어지고 하는데 여기는 젓가락질 해도 탱탱하게 다 살아있으니까. 탱글탱글한가 봐. 탱글탱글 차진 식감으로 손님들을 사로잡은 이곳의 도토리묵 무침. 그리고 잘 팔리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또 다른 인기 메뉴. 푸짐하게 넣은 도토리묵에 육수를 부어 끓인 묵밥인데요. 특히 중장년층 손님들의 입맛을 꽉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묵이 탄력 있어서 맛있고 도토리 함량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묵밥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국물 맛은 좀 어떤가요? 국물 맛이 좀 칼칼하면서도 그 시원한 느낌이 있습니다. 손님들 모두 국물 한 방울까지 다 비워냅니다. 진짜 맛있어요. 맛의 비밀 파헤쳐봐야겠죠? 이모님, 네, 이모님이 그 묵 담당이세요? 네. 묵을 얼마나 쓰셨는데요? 잘하면서 엄마한테 배워갖고서 엄마한테 쓰는 거 보고 하면서 했으니까 한 실제로 쓰고 한 40년? 무려 장인이시네요. 40년 경력의 묵 만들기 달인. 묵 만들기 어렵지 않아요? 뭐가 어려워요. 불 조정이나 시간만 딱 맞추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오늘의 핵심 재료 도토리묵.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다고요? 주방장님의 말이 과연 사실일지 직접 묵 수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저희도 잘 그런데 배워가지고 채 7분도 되지 않아 묵 만들기가 끝났습니다. 이거 한번 보실래요? 보세요. 얼마나 탱글탱글하고 좋은가요? 이런 거는 떨어뜨려도 깨지지도 않고 그대로 있어요. 무기가 살아있어요. 그러면은 그대로 접시에 내려 꽂히는 묵. 보이시나요? 탱글탱글 탄력 있는 모습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사장님, 뭐 묵 만드는데 비결이 있어요? 묵 맞추는 다른 비결 없어요. 4+3 법칙만 지키면 돼요. 도토리묵을 만드는 4+3 법칙? 진짜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그냥 들어선 알쏭달쏭한 법칙. 차근차근 배우기 위해서 일단 도토리 가루부터 준비합니다. 양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도토리 가루는 얼마큼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맥주컵으로 하나 하면은 한 모에서 2모 정도는 나와요. 맥주컵 1컵 분량의 도토리 가루를 사용해서 만들면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반찬 용기로 2모가 나오는데요. 필요한 재료는 단 4가지.
너무 간단한 거 아닌가요? 이 재료만 있으면 돼요? 네. 4+3 법칙의 첫 번째 4. 요 네 가지 재료만 있으면 돼요. 도토리가루, 물, 소금, 식용유 이 네 가지만 있으면 준비 끝. 플러스 3법칙의 3은 뭐예요? 3은 세 가지 방법만 잘 알면 찰진 묵을 만들 수가 있어요. 4+3 법칙의 3을 얘기하다가 대뜸 물을 받는 주방장님. 혹시 물의 양과 상관이 있는 걸까요? 맥주컵 하나에 물은 요 양이면 딱 맞아요. 물의 양은 대접으로 한 그릇. 황금 레시피표 공식 계량컵인 맥주컵으로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겠죠? 확인 결과 딱 7컵이 나오는데요. 물의 양이 중요한 걸까요? 찰지게 하는 방법 첫 번째 비율이 중요해요. 차진 묵을 만드는 첫 번째 비법. 도토리가루와 물의 1:7 황금 비율을 꼭 지켜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묵을 만들 차례. 냄비에 도토리가루 1컵과 소금 3분의 1큰술, 식용유 1큰술을 넣어주고 1400cc만큼의 물을 부어주면 되는데요. 이러면은 끝이에요? 이제 슬슬 두 번째 비법이 나와야 하는데 바로 그때 묵을 젓는 주방장님의 손동작을 포착한 제작진. 계속해서 한쪽 방향으로만 저어주고 있었는데요.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저어주는 거예요? 예. 한쪽 방향으로만 돌려야 무게 찰지게 나와요. 아니 상관없어요. 한쪽이나 뭐 그런 차이가 있어요? 해서 하나 마찬가지. 상관없어, 그래도. 아무 방향으로 해도 상관없어. 비결인가 봐. 오른쪽에 좀 번갈아 가면서 저으면 안 돼요? 모든 음식은 한쪽으로만 해야지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 음식이 상어요. 주부들과 주방장님의 상반된 충격적인 주장. 사실인데요. 이럴 땐 직접 실험해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왼쪽은 주방장님의 의견대로 한쪽 방향으로 저어주고 오른쪽은 양쪽 방향으로 저어줬습니다. 한쪽만 뭐가 더 들어간 것도 아니고 심지어 들어간 재료의 양조차 똑같은데요. 궁금해. 이후 무침을 만드는 나머지 과정도 동일하게 진행했습니다. 오직 묵을 쏠 때 젓는 방향만 다르게 한 두 개의 도토리묵. 과연 맛의 차이가 있을까요? 진짜 있을까요? 이제 모든 결과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수십 년간 도토리묵 무침을 먹어왔다는 이 손님에게 맡겨졌습니다. 어떤가요? 맛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빨간 게 훨씬 달라요. 맛있네요. 간도 맞고. 정말요? 다른 거는 조금 싱겁고 그래요. 간도 달라요? 이게 식감이 다른 건가 네, 식감이 이게 좀 이거는 약간 보면 가짜 같은 약간 느낌이 다른 심지어 거는. 가짜 같아요? 이거는 그 오리지널 묵 같은 그런 진짜 같은 그런 느낌이 있고. 차이가 확실히 있나 보네요. 더 정확한 결과를 위해서 또 다른 손님에게도 공정한 맛 평가를 부탁했습니다. 평소 집에서 직접 도토리묵을 쏘아 요리해 먹는다는 베테랑 주부. 주부 구단의 평가는 어떨까요? 이게 맛있는데요. 이게 맛있어요. 이거는 쫀득쫀득하고 이거는 뚜걱뚜걱해. 끈기가 없어. 끈기가 없다. 겉모양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한쪽으로 저어준 묵은 매끈한 반면 양쪽 방향으로 저어준 묵은 정신이 곳곳이 없네, 갈라져 이분이요. 있었는데요. 여러분 보이시나요? 좀 차이가 왜 이런 있긴 차이가 있네요, 나는 진짜. 걸까요? 지그재그로 저었을 때는 공기가 많이 흡입이 되기 때문에 탄력도 떨어지거니와 공기 방울이 많이 생겨지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한쪽 방향으로만 다르다, 젓게 진짜 되면 밀도가 분명히 높아지고 다르네요, 공기 진짜. 질량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찰진 묵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차진 묵을 만드는 두 번째 비법, 한쪽 방향으로만 저어주세요. 세 가지 비법의 마지막은 바로 모든 요리의 기본, 불 조절이었는데요. 강한 불부터 시작을 해갖고요. 지우면서 살살 지우면요. 이제 기포가 생기면서 끼어올라요. 그러면 그때서 약한 불로 줄여갖고 5분 내지 10분 뜸을 들이면서 지우면 돼요. 성공하세요. 약불에서 약 5분간 뜸 들이듯 저어주면 끝인데요. 이때 묵의 물기는 초장과 고추장의 중간 정도의 물기이니 꼭 확인해주세요. 이것만 알아요. 이제 유리 그릇을 틀로 활용해서 쏜 묵을 식힐 차례. 만들자마자 바로 부어준 뒤 물이 생기지 않도록 한 김 식혀주면 되는데요. 그 후 계속 식히면 표면이 딱딱해질 수 있으니까 꼭 랩을 씌워주고요. 대신 남은 열기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젓가락을 이용해 구멍을 여러 개 뚫어주세요. 냉장고나 찬물을 이용해서 묵을 인위적으로 식히면 식감이 변할 수 있으니까 꼭 실온에서 자연스럽게 1시간 이상 완전히 식혀줘야 한다는 것 기억해주세요. 드디어 탱글탱글한 도토리묵 완성! 맛있는 도토리묵 무침의 또 다른 비결, 여기서 끝이 아닐 텐데요.
무침 요리의 핵심은 누가 뭐래도 양념. 손님들은 이 집 도토리묵 무침의 양념 맛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먹는 거랑 이거는 좀 틀리네. 감칠맛이 좀 나네. 양념이 좀 그냥 이렇게 깔끔한 맛인 것 같아요. 지금 양념장에 뭐가 들어간 것 같으세요? 그냥 약간 새콤한 맛이 매실청이나 뭐 레몬청 이런 거 썼지 않을까요? 입맛을 좀 돋구게 하는 그런 상큼한 그런 레몬이나 뭐 식초. 과연 손님들의 추측이 맞을까요? 만드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적채, 콩나물, 당근을 넣고 이어 깻잎과 치커리를 넣어주는데요. 그리고 들어가는 노란 액체. 손님들의 추측대로 레몬이 들어간 양념인 걸까요? 겨자요. 겨자를 왜 넣으세요? 겨자는요 매콤하고 깔끔한 맛을 내면서 묵이 외국 음식이잖아요. 그럼 야채하고 묵하고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갖고 묵고 있어요. 저거 들어가네요. 겨자에 이어서 간장 2큰술, 다진 마늘 4분의 1큰술과 들깨 1큰술, 고춧가루 2큰술.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 더 있었으니 어라? 이건 파인애플 아닌가요, 주방장님? 이거는 파인애플 통조림 아니에요? 네. 이거는 왜 넣으신 거예요? 저희 집에는 설탕을 안 써요. 그 대신 요즘 현대인들은 단맛을 조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설탕 대신 단맛을 조금 내기 위해서 쓰고 있어요. 새콤달콤한 맛을 내줄 통조림 파인애플도 4큰술 넣어줍니다. 이제 무치기만 하면 되는데 즉석에서 바로 해먹는 도토리묵 무침, 무치는 시간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무치는 거 얼마나 무치세요? 야채는 빠른 시간 내에 무쳐야 돼요. 오래 갖고 있으면 야채가 죽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빨리 무쳐서 손님한테 나가야 돼요. 주방장님이 말하는 빠른 시간은 타이머로 재보니 불과 20초 남짓. 그런데 뒤늦게 묵이 들어갑니다. 깜빡하신 건 아닐 테고 이유가 있나요? 나중에 무치시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하세요? 채소랑 고기랑 같이 무치면 채소가 죽어버려서 식감적으로 보기가 안 좋아요. 저희 집에서는 항상 싱싱한 음식을 내보내기 위해서 따로따로 무쳐서 손님한테 대접하고 있어요. 채소의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따로 무쳐줘야 한다는데요. 그렇다면 묵을 넣고는 얼마나 무쳐야 할까요? 한 번 더 시간을 재본 결과 20초. 이번에도 20초가 걸렸습니다.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는 도토리묵 무침 만드는 방법. 채소를 먼저 양념에 20초 빠르게 묻혀주고 그 후 도토리묵을 넣어서 또 20초 묻혀주세요. 총 1분 안에 끝내주세요. 여기서 주방장님의 팁 하나 더. 무칠 땐 아래에서 위쪽으로 부드럽게 묻혀주면 묵도 으깨지지 않고 양념도 고루 배어들 수 있다고 하니 기억해두면 좋겠죠? 아래 위네요. 아래. 마침내 4+3 법칙으로 완성된 도토리묵 무침. 보기만 해도 신선하고 고소한 그 맛이 고스란히 전해지는데요. 황금 레시피 최종 정리. 묵 만들기는 4+3 법칙만 기억하세요. 도토리가루 1컵에 소금 3분의 1큰술과 식용유 1큰술, 물은 1:7 황금 비율에 따라 7컵. 센 불에서 꼭 한 방향으로 저어주고요. 기포가 올라오면 약한 불로 바꿔 5분간 더 저어줍니다. 그 후 바로 유리그릇에 부어주는데요. 이때 바로 랩을 씌우면 물이 생길 수 있으니 꼭 한 김 식혀주세요. 표면이 마르지 않도록 랩을 씌워준 뒤엔 남은 열이 빠져나갈 수 있게 구멍도 여러 개 뚫어주세요. 1시간 이상 실온에서 천천히 식혀주면 탱탱한 식감이 살아있는 도토리묵 완성! 이제 묵을 신선한 채소와 함께 양념장에 무칠 차례인데요. 적채 반줌, 데친 콩나물 1줌, 당근, 깻잎, 치커리는 반줌씩. 여기에 겨자, 진간장, 다진 마늘, 들깨, 고춧가루 넣어주고요. 파인애플 4큰술에 참기름 1큰술을 넣고 딱 20초가량만 버무려주세요. 미리 만들어둔 묵 중 한 모를 먹기 좋게 썰어주고요. 버무려둔 채소에 넣고 마찬가지로 20초 정도만 묻혀줍니다. 아래 위.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황금 레시피표 도토리묵 무침! 어떤가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만들기 간단하지 않나요? 이제 또 하나에 빠질 수 없는 도토리묵 요리! 든든한 한 끼 식사로 제격인 묵밥의 황금 레시피를 공개할 차례! 묵밥의 찜은 뭐예요? 당연히 육수죠. 어떤 점이 달라요? 우리 집만의 노는 비법이 있으니까 틀리죠. 주방장님이 말하는 육수의 비법 재료 과연 뭘까 궁금한데요. 우선 육수는 4인분 기준 맥주컵 15컵 분량의 물을 부어주고요.
여기에 무 3분의 1개, 양파와 대파 각 1개, 다시마 4장과 밴댕이 1줌. 그리고 들어가는 비법 재료. 이게 뭐예요? 육수를 내는 팩에 꽁꽁 감춰져 있는데 대체 정체가 뭘까요? 콩 안에 들어있는 건 뭐예요? 고추씨예요. 고추씨요? 네. 고추씨는 왜 내시는 거예요? 아, 요거를 넣어야 음식이 좀 칼칼한 맛 있고 깔끔하고 매콤한 맛이 돌아서 시원하고 좋아요. 고추씨는 얼마큼 넣어야 돼요? 아, 고추씨는 딱 10숟가락만 넣으면 돼요. 고추씨는 4인 기준 딱 10큰술 필요한데요. 육수팩에 넣고 끓여줘야 보다 깔끔한 맛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칼칼하고 시원한 국물 맛을 책임질 비장의 재료 고추씨를 넣어준 뒤 불은 센 불에서 끓이다가 한 소끔 끓어오르면 약한 불로 줄여주고요. 그 상태에서 10분간 끓이다 다시마는 던져주세요. 다시마는 오래 끓이면 진액이 생겨서 국물 맛이 텁텁해질 수 있어서인데요. 30분간 더 은근하게 끓여준 뒤 불을 끄고 채를 준비해주세요. 채에 건더기를 걸러주면 마침내 감칠맛이 살아있는 육수 완성! 육수는 4인분 기준으로 1600cc, 맥주컵으로 1인분에 2컵씩 총 8컵이 나와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묵밥을 만들어 볼까요? 1인분 기준 묵은 반모 준비해주고요. 가로 세로 1cm 간격으로 길게 썰어주세요. 뚝배기 바닥에 묵을 제일 먼저 깔아주고요. 김치와 삶은 콩나물 등 수영에 따라 고명을 올려주세요. 그 후 맥주컵 2컵 분량의 육수를 부어준 뒤 센 불에서 한 소끔 끓어오르면 끝! 옛날 추억의 맛 그대로 뜨끈뜨끈한 묵밥이 완성됐습니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영양 만점 도토리묵 무침과 묵밥. 오늘 저녁 건강한 밥상 차리기에 도전해보세요.